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숫자 2번 여사제 편의 보충 강의를 찍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이 마지막 보충 강의가 될 것 같고, 숫자 3번부터는 지금의 형식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강의와 둘째 강의가 제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찍게 된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럼 숫자 2번 여사제 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여사제 카드는요, 달의 카드이기 때문에 다른 모성애를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처녀를 의미하는 성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나의 아이를 출산하는 게 아니라요, 타인의 아이를 받아주는 그런 출산을 도와주는 분만실의 간호사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게 또 다른 전문 용어로는 산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들을 도와주기만 할 뿐 내가 실질적으로 타인을 도와줬을 때 얻는 것은 별로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열심히 도와줬지만 내 아이를 출산한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지난 영상 때 제가 굳이 남들에게 대가나 보상이 없는 그런 헌신을 해줄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게 나중에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나거나 아니면 타인을 안 좋게 바라볼 수도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자신에게 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정확한 대가, 정확한 보상을 받으시라는 거, 네,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사제 카드는 남들에게 굉장히 헌신적이고 친절하고 내가 타인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카드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 밖에도 여사제 카드 나오면은 상담사의 기질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이분들이 공감 능력도 뛰어나고 남들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잘해주는 그런 분들이라서 상담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요. 직업적으로 계획하는 일이나 감독하는 일 또는 감시하는 일, 뭐 그런 게 적합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고, 이 투원드의 모습을 보시면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그런 모습으로도 볼 수 있어서요. 이분들은 이직을 많이 하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 직장에 오래 머물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경력 단절이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행여 한 직장에 오래 머물고 계신 2번 여사지 나오시는 분들은 스트레스가 엄청 심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기술이나 상담, 자신에게 맞는 것들을 하나 배워서 자기 사업장을 차리시던가 아니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그런 프리랜서가 적합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는 변덕스러운 면도 있기 때문에 뭐 타인과 뭐 균형을 맞춘다라고 말했었죠. 그래서 상대방이 가까이 다가오면은 내가 쌀쌀맞게 대하고 상대방이 쌀쌀 맞으면 내가 또 적극적으로 잘해주고 그런 의도치 않는 밀당을 하시는 분들이시고 일반적인 관계에서는 극소수의 사람만 만나시는 특징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여사제 뒤에 보시면은 요 천막으로 가려져 있잖아요. 천막으로 가리고 싶은 게 뒤에 있는 바다예요. 이 바다는 이 여사제의 마음이거든요. 깊고 넓은 그런 굉장히 따뜻한 그런 마음들인데 이거를 천막으로 가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보여주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는 극소수의 사람들만 만나시는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의 마음을 함부로 보여주지 않는다. 그리고 직업적으로 만약에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게 되실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교류를 할 수도 있지만 나의 진짜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극소수다. 몇 안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금전적으로는 들어오는 돈이 그대로 어딘가로 다 나가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비상금을 만드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신의 수입에서 비상금을 따로 빼서 내가 출금 못하게 적금으로 묶어 두시든지 그렇게 조치를 취해 두시고 나머지 돈을 자유롭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간략하게 복습 겸 추가적인 여사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투한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한드는 원대하고 중요한 계획이 있고
내가 중요한 사람이길 바라고 또 많은 걸 바라고 있는 그런 카드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무언가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서 이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어떤 문제 상황이 생기면 맞서 싸우려는 그런 방식으로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부당한 일을 당했다거나 뭐 그랬을 때 증거 자료를 모아서 고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끝까지 자신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또 강하게 밀어붙이시기도 하고 상대방에게 명령 듣는 거 싫어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걸 참는 걸 싫어하는 성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불같은 성격이 안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나쁜 성격으로 보기보다는 이분들 내면에 타오르는 그런 에너지가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절한 겉모습 이면에는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불같은 성격이 튀어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완드의 키워드는요. 서두르는 면이 강하고 선구자적이고 모험심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해서 단시간에 성공하는 길을 선택하려는 편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고생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들이 가는 길은 그만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걸 숙지하지 못하고 나만의 생각으로 뭔가 시도하신다면은 뭐 시행착오를 많이 겪든 아니면 남들보다 늦게 시작되거나 아니면 성공이 늦어지거나 그렇게 될 위험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사제 나오시는 어떤 분이 나는 어차피 공부에는 소질이 없는 것 같으니까 남들보다 빠르게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바로 취업을 해서 내가 빨리 사회에 자리 잡으면은 그 분야에 베테랑이 되어 있겠지라고 이제 막연하게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막연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정보를 좀 많이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마이스터넷이나 아니면은 뭐 큐넷이나 굉장히 많죠. 하다못해 자격증이라도 하나는 들고 일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무작정 뛰어드시려는 그런 불타오르는 마음, 그런 것들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내가 일단 뭐 군대부터 가든지 뭐 취업부터 해보자. 뭐 이렇게 행동을 먼저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는 나보다 늦게 취직을 했는데도 이렇게 따라잡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아니면은 나랑 같이 똑같이 고졸로 이제 직장을 이제 취업을 했는데 그 사람은 직장에서 이제 뭐 기능사라든지 뭐 다른 자격증을 따고 아니면 영어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거나 이래서 나를 추월해 나가시는 분들이 생기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을 나오는 것 자체가 좀, 야, 쟤네는 좀 늦는다. 취업을 늦게 하기 때문에 돈도 적게 모았을 것이고 좀 경력면에서도 불리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나중에 취업했는데 또 연봉이 높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한번 자괴감이 올 수도 있어요. 뭔가를 할 때 계획을 먼저 하고 마음만 너무 앞선 게 아닌지 네,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그것을 뒤늦게 깨닫고 자격증을 취득하기 시작한다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지나 있고 그만큼 이제 공부 습관이라든지 자기 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 직장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또 나중에 또 공부하려면서 습관 잡고 이제 자기 관리하기가 엄청 까다로워서 자격증을 따시는 게 남들보다 몇 배는 더 힘들어지실 수도 있어요. 나중에 준비하게 되면.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뭐 딸 거 있으면 먼저 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취업하시는 게 나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뭐 지금 현재 직장 생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프리랜서 하시는 분도 뭐 계실 수 있지만 이게 늦었다고 해서 뭐 실망하실 필요는 없어요. 늦었다고 못하는 건 아니고 약간 시간이 좀 더 걸린다라는 거예요. 뇌에 기름칠하고 이제 내 생활 패턴 잡고 그러는데 상당한 시간이 할애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생각한 일이 있다면은
부모님이나 뭐 다른 친구들, 뭐 오빠, 형, 언니, 누나들, 예, 항상 그런 나보다 연장자한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정 물어볼 곳이 없다면 뭐 인터넷 게시판이나 뭐 하다못해 네이버 지식인도 있잖아요. 뭐 이런 데서라도 물어보시길 바래요. 네, 그리고 완드 세 번째.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한 일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자제력이 별로 없으시기 때문에 에너지가 빨리 소진되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서두르는 것을 자제하고 밖으로 발산되는 충동을 억눌러야 합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경쟁을 좋아하고 스스로를 증명하고자 하는 기질이 있으세요. 그래서 에너지가 넘치고 열정이 넘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체적인 활동을 좋아하고 몸매 가꾸는 일에 매력을 느끼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날씬하고 외모가 예쁜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 네,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완드를 봤고요. 그 다음으로는 투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투컵은 제가 파트너십이라고 했었고, 이제 웬만하면 상대방이랑 깊은 관계는 아니고 주고받는 비즈니스적 관계일 경우가 많거나 아니면 그냥 친구 사이의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었죠. 하지만 이게 이성적인 호감이 있든 아니든 간에 관계없이 그냥 좋은 관계가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무난하게 해석이 되는 카드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그냥 뭐 좋은 관계가 시작된다, 좋은 만남이다. 네, 이렇게 해석하시면 무난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사귀고 있는 중에 이 카드가 나온다면 상대방에게 바라는 점이 많을 때 주로 나온다고 했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 키워드는요. 네, 연인에 대한 소유욕이 강합니다. 네, 이거는 연애에 대한 집착으로도 볼 수도 있는데 연애 관계에서는 자신의 안정감을 좀 중요시 여기시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부모님을 닮은 그런 연인을 찾는 경향이 있어요. 네, 내가 기대고 싶고 상대방한테 바라는 게 많은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의 궁극적인 형태는 모성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따뜻하고 정서적으로 잘 기댈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특히 애인이나 뭐 자신의 자녀나 배우자나 뭐 이런 사람들, 네, 그런 분들을 이 세상에서 제일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자신의 모든 감정을 그분들에게 다 쏟아내십니다. 한마디로 가정을 제일 중요시 여긴다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가족과 관련된 그런 욕을 하시거나 뭐 예를 들면 부모님이 안부를 물으시거나 이러시면은 크게 혼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감수성이 뛰어납니다. 이분들은 특히나 새벽 감성이 엄청 뛰어나시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갑자기 영화를 보시거나 뭐 술을 드시거나 갑자기 차를 몰고 나가서 바닷가에 가서 고독을 즐기고 오시거나 새벽 감정에 빠지셔가지고 온갖 감정에 휩쓸리시고 막 그러실 수 있거든요. 뭐 고독하기도 하고 뭐 그런 감수성이 깊으신 분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분들이. 그리고 네 번째, 네,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내면적인 사랑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상대방의 모습, 행동, 말투, 분위기, 뭐 우리 사이의 미묘한 감정선, 공기의 흐름까지도 이제 캐치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이런 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편이고 행여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시면 스트레스를 엄청 심하게 받겠죠, 이분들이. 근데 그 받은 스트레스를 다 먹는 걸로 푸시기 때문에 또 살이 찌기가 쉽고요. 이분들은 또 상대방이 바람을 피고 나를 못 살게 굴어도 좀 좋아하는 감정이 남아있으면은 이렇게 끝까지 좋아하시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감정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신 후에 미련 없이 이별하는 막 그런 스타일이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상대방이 바람핀 거를 자신이 알게 됐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아직 좋아하는 감정이 남아있는 감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감정을 전부 다 상대방한테 또 쏟아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상대방에게 복수하듯이 자기도 바람을 피우면서 헤어지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감정이 남아있으면은 자신이 헤어져도 후회하지 않게 모든 감정을 다 쏟아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복수를 하든 이별을 고하든 그 다음 행동을 취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분들이 먼저 헤어지자고 말하신 거라면 재회는 거의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재회가 없다 그냥. 이분들은 이렇게 연애할 당시에 헤어짐을 마음 먹는 순간 자신의 모든 좋아하는 감정을 다 쏟아내기 때문에 후회 안 해요. 후회 없이 이별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재회가 안 된다. 혹시나 다시 억지로 만나게 돼도요. 이분들에게 남아있는 애정을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껍데기뿐인 관계가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는 투소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소드는 주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주도권이 있는 경우, 네, 그럴 때 나오는데 여기서 이 인물이 들고 있는 두 개의 검이 두 개의 사건이나 뭐 사안을 의미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카드는 마치 양팔 저울의 수평을 맞추는 것처럼 상대방과 나와의 무게를 맞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의 모습이 균형 잡힌 밸런스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다가올까? 라는 질문이나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질문에서는 만약에 상대방과 친하시다면 상대방이 나에게 거리를 둘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상대방과 별로 안 친한 관계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상대방이 나와 가까워지고 싶은, 네, 그냥 이렇게 몸 따로 마음 따로 노는, 네, 그런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카드의 성격도 그렇다는 거예요. 친하면은 멀어지고 싶고 안 친하면 가까워지고 싶고, 네,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드는 관계성에 예민하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적정한 거리를 이렇게 유지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투소드 키워드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자신만의 감정에 치우치지 않으려고 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자신의 감정이 상대방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맨날 먹을 거나 먹으러 가자 그러고 이렇게 만나서 연예인 얘기나 하고 뭐 사러 가자는 이야기나 하고 대화가 가볍고 진지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면은 요게 상당히 편해요. 그런데 만약에 상대방이 고민거리나 걱정거리들을 갖고 상담하러 온다거나 너무 진지하고 재미없게 철학적인 이야기들만 늘어놓는다면 그 사람과의 만남이 좀 힘들어지실 수 있어요. 좀 무거운 거죠. 상대방이 진지하고 무겁고 이러면 좀 힘들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좀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신경을 많이 써야 되니까 피곤하다는 거죠. 그래서 연애 상대도 일단 나와 마음에 맞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상대를 찾는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이분들 에너지가 이렇게 많이 없으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연애할 때도 항상 뭐 기댈 수 있는, 네, 그런 편안한 상대 찾으시길 바래요. 그리고 두 번째, 네, 조화를 추구합니다. 이분들 특이하게도 길거리에 있는 간판이나 아니면 어떤 책이나 막 그림 같은 거에 오탈자 같은 거를 쉽게 찾아내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상하면은 그거를 지적하세요. 그리고 누군가가 발표할 때 있잖아요. 그때 그 사람의 어색한 제스처나 말투 또는 적절한 단어 선택, 그런 어색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캐치를 잘 하십니다. 뭐 이 밖에도 어떤 논문이나 보고서의 형식이나 뭐 아니면 어떤 글의 앞뒤의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뭐 문맥의 조화 같은 것도 따지시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이 예전에 했던 말과 지금 했던 말이 달라졌는지 안 달라졌는지 이런 것들도 잘 캐치하시는 편이고요. 이처럼 이분들은 모든 분야에서의 조화를 중요시 여겨요. 네.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게 바로 프로 불편러일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이제 모든 2번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좀 유튜브 같은 데서 마음이 불편해지는 그림들 모아놓은 거 있잖아요. 약간 막 삑사리 난 막 그런 타일이나 그런 사진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영상을 보시면 좀 불편해지실 수도 있어요. 네. 물론 아닐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 예, 논쟁을 하지 않고 회피한다. 네, 이거는 평화와 완벽한 밸런스 추구라는 부제목도 달았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아까 전에는 뭐 물불 안 가리고 막 덤벼든다고 막 제가 말했었잖아요. 막 소송 걸고 막 이런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네, 근데 갑자기 논쟁을 하지 않고 회피? 아니면 평화와 완벽한 밸런스 추구? 막 이런 키워드가 왜 나오냐면은요. 아까 같은 내용은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어서 열이 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경우가 아니고 그냥 어떤 특정 주제를 놓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거나 글로 작성하거나 그럴 때를 말합니다. 네, 그래서 상대방과 토론할 때죠. 그래서 토론할 때 이제 논란거리가 되는 거를 극도로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야, 무슨 정치 얘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종교 얘기, 정치 얘기 막 이런 거. 그래서 이분들은 자신이 했던 말 때문에 상처받는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이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말을 아끼고 그런 부분, 예민한 부분, 그런 민감한 부분은 말을 조심스럽게 하시는 편입니다. 그 웬만하면은 언제나 중립적인 입장에서 마치 기상캐스터처럼 현재 드러나 있는 그런 객관적 사실들을 그냥 중계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객관적 사실들을 정리하고 그런 정보들을 취합해서 이제 소개시켜 주시는 그런 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요. 네, 지루한 신체적 노동이나 손을 더럽히는 일을 싫어하십니다. 네, 이분들 깔끔하세요. 그래서 이분들 깔끔한 사무직이나 아니면은 정보를 전달하는 일. 그러니까 대부분 말로 먹고 사는 일이 좋고요. 한 가지 업무를 반복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업무 내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일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선생님, 네, 학원 강사도 다 포함되는 그런 선생님입니다. 뭐 과외, 뭐 무슨 보습학원, 뭐 수학 전문학원, 뭐 아니면 사립학교 교사, 뭐 공립학교 교사 다 포함됩니다. 그냥 선생님. 그거 아니면 회계사 또는 이제 기업에서의 인사관리팀이나 뭐 인사 담당자 뭐 이런 직책에 좀 어울리고요. 아니면 기업에서의 중간 관리자나 아니면 상담사. 네, 이거는 심리 상담이나 이런 거 다 포함되고요. 심지어 이제 역술 상담, 지금 제가 하는 타로 리더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매의 눈으로 사람들을 관리하고 말로 정보 전달을 해서 먹고 사는 일들이 적성에 맞으실 수 있어요. 네. 어쨌든 그렇고요. 이제 네 번째 키워드. 네, 연애하지 못하면 쓸쓸합니다. 네, 이거는 뭐 모든 번호에 해당할 수도 있는데 이분들은 연애를 하지 못하면 왜 쓸쓸하냐? 네,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 이분들은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 없고 혼자서 생활하는 환경에 갇히시게 된다면 굉장히 외롭고 쓸쓸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왜냐면은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모두에게 사랑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한테 다가가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이분들 성격이 망설임이 많고 마음속에 변덕이 심하신 분들이시고 그래서 웬만하면은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다가와줘야지 이분들이 마음을 여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연애를 하기도 매우 힘듭니다. 요런 성격을 가지신 분들. 네,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은 이분들이 집돌이 집순이가 많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는 걸 귀찮아 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잘 못 만나는 편일 수 있어요. 이제 웬만하면은 밖으로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의외로 이제 산책이나 여행 같은 거를 좀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이 카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소규모 연대를 중요시 여기시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맞는 친구 한 두세 명만
같이 이제 모아서 이제 산책이나 여행이나 뭐 어디든 같이 이곳저곳 다닐 만한 사람들이 있다면은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연애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여행을 좋아하는 애인을 사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연애를 하면은 또 좋은 점이요. 주기적으로 밖으로 나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주기적으로 밖으로 나가시는 계기를 만드신다면 좀 삶이 더욱더 윤택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투펜타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펜타클은 어떤 남자가 동전 두 개로 저글링하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뒤에 보시면 파도가 넘실넘실 거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네, 뒤에 파도가 넘실넘실 거리는 이 와중에 능숙하게 저글링을 하는 이런 남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카드는 잘 유지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펜타클이라는 게 단순하게 돈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요. 여기서는 두 가지의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투잡을 뛴다든지 아니면 양다리를 걸친다든지 아니면 또 집안일도 해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라든지 뭐 다양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유지한다 라는 키워드에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게 지난번 영상 때는 금전이 나가고 들어오는 거를 반복하는 그런 카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일종의 유지예요. 내 생활이 유지되는 거거든요. 내가 벌면 나가고 나가면 또 희한하게 벌리고 그런 상황이 계속 유지되면서 나는 계속 생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유지시킨다. 또는 그냥 어떤 게 유지된다. 라고 중심을 잡으시고 키워드로 넘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키워드. 경험을 중시하고 연장자를 존경합니다. 그래서 이분들 예의가 바르고 점잖으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물론 아닌 경우도 제가 뭐 많이 봐서 아닐 수도 있는데 그냥 키워드가 이런 키워드가 있는 겁니다. 네, 경험을 중시하고 연장자를 존경합니다. 그래서 예의가 바르고 점잖으신 분들이 많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직장에서 자기 통제 성향이 강하고 정직하고 성실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떤 거 하실 때 꼼수를 부리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부딪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 내에서 직장 선배나 직장 상사분들에게 빠르게 인정을 받으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이 펜타클은 그 유지가 된다. 그리고 성실하다. 좀 요령 꼼수를 안 부린다. 네, 이런 식으로 펜타클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펜타클은 여기까지 해서 네, 모든 설명을 마쳤습니다. 펜타클은 약간 짧게 끝났죠.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메이저 카드 2번 여사제를 이제 마이너 카드 2번들로 네, 이해를 해봤습니다. 네, 근데 제가 지금 하는 이 내용이 사실은 좀 호불호가 갈리는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타로는 이제 상징과 키워드를 통해서 먼저 이해를 한 후에 이제 수비학과 이제 카발라를 통해서 그 깊이를 더해가는 막 그런 형식인데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잖아요. 오히려 이런 카드끼리 아무것도 저는 알려드린 게 없고 그냥 단순 키워드 주입식으로다가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이 있으신가 봐요. 싫어요를 누르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상징과 키워드도 좋은데 너무 그러한 형식은 재미가 없고 지루하고 그래서 차라리 그냥 이런 방식이 낫겠다. 차라리 뭐 끌고 들어오려면 점성학적으로 끌고 들어오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제 나름대로 설명을 한 거고요. 제가 이 영상의 방향성, 제 채널의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나갈 거냐면요. 저는 이렇게 정석으로 재미없게 배우다가 여러분들이 때려치는 모습을 보는 게 싫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소울카드나 별자리나 이런 것들로 자신과 연관된 내용으로 좀 더 쉽고 재미있게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기본적인 리딩이 어느 정도 되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다면
상징이라든지 수비학이라든지 이제 카발라를 좀 더 파보는 형태로 제 채널을 좀 방향성을 그렇게 잡고 싶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채널의 강좌는 처음에는 어려운 개념을 제가 설명을 안 드릴 거고요. 훗날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이 생기시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내가 주변 사람이든 뭐 카톡이든 내가 한 100저풀 정도 남들을 봐줬다라고 하신다면은 그때 또 다시 정석 노선으로 다시 돌아와서 상징이라든지 수비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파보는 형태로 영상의 방향성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네, 언제나 시청해주시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